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임재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Generative Region Language Pre-training for Open-ended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2024년 6월에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인트로덕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 탐지 분야의 발전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의 도입 이후 객체 탐지 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대부분의 기존 방법들은 이렇게 코코나 LVIS와 같이 미리 정해진 제한된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객체들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정해진 클래스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들은 객체 탐지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존의 오픈 보캐뷸러리 객체 탐지 접근법이 가진 한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보캐뷸러리 객체 탐지는 이미지 텍스트 쌍이나 대규모 VLM, 예를 들어 클립 등을 활용하여 미리 정의되지 않은 객체를 인식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추론 단계에서는 정해진 클래스 목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테스트 시 객체 카테고리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여기 phrase grounding 이 부분은 문장 내 특정 프레이즈가 이미지의 어느 영역에 해당한지를 찾아내는 방식인데 이 역시 주어진 텍스트, 문장 혹은 그러니까 이 프레이즈가 있어야만 해당 객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로 명시된 프레이즈에 한정되어 탐지가 이루어지므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사전에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결국 테스트 단계에서 객체 카테고리나 표현, 이 프레이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오픈 보캐뷸러리 오브젝트 디텍션과 프레이즈 그라운딩의 공통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론 시점에 미리 정의된 클래스나 구가 없이도 이제 프레이즈가 없이도 자유롭게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오픈 엔디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오픈엔디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객체 탐지를 단순 분류 문제가 아니라 생성 문제, 제너레이티브 문제로 재정의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내 객체 영역을 탐지한 후 해당 영역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클래스가 없이 자유로운 텍스트 형태로 객체 이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스트 시점에 정확한 클래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모델이 이미지 속 객체를 유연하게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들의 본 연구의 주요 목표와 기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객체 탐지를 제너레이티브 문제로 재정의하여 사전 정의된 클래스 없이도 다양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오픈 보캐뷸러리 방식과 달리 테스트 시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 없이도 다양한 객체를 자유롭게 탐지하고 명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enerate U는 오픈월드 시나리오에서 실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객체 탐지 모델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확장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부분입니다. 먼저 오픈 보캐뷸러리 오브젝트 디텍션 접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객체 탐지 모델들은 주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에 의존해서 학습되어 왔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어떤 객체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언어 정보를 활용해 미리 정의되지 않은 객체도 인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쌍이나 대규모 클립과 같은 VLM을 통해서 객체의 언어 간 유사도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OVRCNN, VIAD, 리전 클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출원 시점에 미리 정의된 클래스 목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완전히 열린 환경에서 자유롭게 객체 이름을 생성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오픈엔디드 접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즈 MLLM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LLM을 핵심 엔진으로 활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대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블립2, 라마 어댑터, 라바 등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모델들은 VQA나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델들은 주로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 탐지와 같이 객체 탐지처럼 이미지 내 세부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나 리전 레벨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자들의 접근은 이런 대형 멀티모달 모델의 언어 이해 능력을 객체 탐지와 결합해 보다 정교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댄스 캡셔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댄스 캡셔닝은 이미지 내 여러 영역을 찾아서 각 영역에 대해 복합적이고 긴 문장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댄스캡과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의 접근은 각 객체에 대한 간결한 이름, 이러한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댄스 캡셔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댄스 캡셔닝에서는 메테오와 같이 기계 번역 지표를 사용해 문장 전반의 품질을 평가하지만 저자들은 생성된 객체 이름을 클립, 버트 등의 텍스트 인코더로 비교해 평가하거나 다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댄스 캡셔닝은 복잡한 서술형 문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저자들은 객체 중심으로 자유로운 이름을 생성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서드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객체 탐지 모델은 보통 코코나 LVIS 같은 데이터셋에 있는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지향하는 오픈엔디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객체가 등장할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클래스 정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로만 구분하여 객체 후보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즉, 모델이 특정 클래스 이름을 예측하는 대신 단순히 이 영역의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학습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디포머블 DETR를 기반으로 한 클래스 비종속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디포머블 DTR은 쿼리 기반 객체 탐지 방식으로 헝가리언 매칭을 통해 각 객체 쿼리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1대1로 연결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로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분류를 위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바운딩 박스 정밀도를 위한 L1 리그레션, 그리고 제너럴라이즈드 IOU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객체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사전 정의된 클래스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오픈월드 탐지기는 이후 언어 모델과 결합되어 자유로운 텍스트 형태로 객체의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학습된 멀티모달 LLM을 그대로 활용해서 객체 탐지에 전이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모스2와 같은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인코더와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을 프로즌 상태로 유지합니다. 즉 이미 학습된 이미지와 이미지 텍스트 이해 능력 그대로 가져오고 추가로 여기에 디텍션 헤드, 탐지 헤드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은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모스2의 이미지 인코더는 일반적으로 224 곱하기 224 해상도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객체 탐지처럼 세밀한 영역 이해가 필요할 때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이미지 전체에 대한 캡션이나 분류에 특화되어 있어서 객체 단위로 세분화된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멀티모달 LLM을 단순히 동결한 채로는 객체 위치나 세부 정보까지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우며, 이는 저희가 이후 제안하는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뒤에서 이어질 내용에서 왜 이미지 인코더와 언어 모델까지 함께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엔드-투-엔드 학습 접근인 제너레이티브 리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프로즌 MLLM 전이 방식과 달리, 이전 슬라이드 방식과 달리 이미지 인코더와 여기 또다시 이미지 인코더와 언어 모델 모두 학습을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객체 탐지 과정에서 얻은 세부 정보를 언어 모델이 직접 반영하여 더 정확하고 풍부한 객체 이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객체 탐지 모듈 Deformable DTR를 예로 들어서 이 매칭된 객체 쿼리를 프로젝션 과정을 거쳐 언어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언어 모델은 이 입력을 바탕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객체 이름, 즉 자유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리전 워드 얼라이먼트 로스를 도입하여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활용해 객체 영역 특징과 해당 단어를 정렬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이는 미니 배치 내에 네거티브 샘플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객체 영역과 텍스트 간의 매칭이 더욱 정밀해집니다. 결국 이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학습 과정을 통해
모델은 객체 위치와 이름을 함께 최적화할 수 있어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없이도 자유롭게 객체를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라벨 다양성, 인리치 라벨 다이버시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보시면 일반적인 이미지 캡션에는 명사가 실제 객체 수보다 훨씬 적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에는 여러 객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하지만 캡션에는 한두 개의 주요 객체만 언급되곤 하죠, 보통. 이 때문에 학습 시 얻을 수 있는 객체 언어 정보가 제한되어 라벨 다양성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사전에 학습된 Generate U 모델을 활용해 수도 라벨, 여기 수도 라벨, 의사 라벨을 생성합니다. 기존 캡션에서 누락된 객체 정보를 보완해주고 다양한 표현, 동의어도 추가로 생성함으로써 라벨 세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빔 서치 기법을 사용하면 한 객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러 표현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어 이런 롱테일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벨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어 희귀 객체에 대한 인식 능력도 높아지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객체를 자유롭게 탐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원래 캡션에는 없었던 객체나 동의어들이 추가로 라벨링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진이 조금 작아서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boy, 네,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oy in red shirt catching a ball.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boy라는 곳에 캡션 내 명사구인 검은 밑줄 이곳에 boy라는 글자가 검은 밑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여기 이 부분에 가장 바깥의 연두색 바운딩 박스에 하얀 밑줄이 그어진 이 가장 작은 이 부분이 보이라는 의사 라벨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섹션입니다. 이 부분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주얼 지놈, 이 VG는 약 7만 7천여 장의 이미지에 정밀한 객체 라벨이 달려있는 데이터셋으로 객체와 언어 간의 페어 정보를 세밀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기 그릿에서는 약 500만 건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이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는 어휘 다용성을 크게 늘려주고 다음에 제로샷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VG는 객체 언어 페어 데이터로 세밀한 객체 인식에 기여하고 그립과 같은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는 다양한 표현을 학습해 모델의 범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자들이 사용한 평가 프로토콜과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유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객체 이름과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비교할 때 클립 텍스트 인코더나 버트라지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해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가 정답 라벨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테오 평가입니다. 이는 원래 댄스 캡셔닝이나 기계 번역에서 문장 품질을 평가할 때 자주 쓰는 지표인데,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이 생성한 객체 이름의 텍스트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지표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로컬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MAP, Mean Average Precision을 계산하고 IOU 임계값을 0.3부터 0.7까지 다양하게 적용해 모델의 검출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애큐러시 측면에서는 메테오 점수를 기준으로 생성된 텍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데이터셋은 주로 엘비스의 5K 미니벌 서브셋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코코 오브젝트 365 같은 다른 데이터셋에도 적용하여 모델의 범용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셋을 활용함으로써 모델이 얼마나 잘 객체를 찾아내고 또 올바른 텍스트로 표현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평가들에 대한 표들은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델의 구현 세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00번으로 스윈 타이니 그리고 스윈 라지 두 가지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계층적 구조로 이미지 특징을 잘 추출해주기 때문에 객체 탐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디포머블 DETR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6개의 인코더와 6개의 디코더 레이어, 그리고 총 300개의 오브젝트 쿼리들을 사용해서 객체 위치를 탐지합니다.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랜 T5 베이스를 초기 가중치로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텍스트 생성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학습 설정을 살펴보면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W, 웨이트 디케이 0.05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학습률은 러닝 레이트는 시각 100번과 탐지해대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언어 모델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설정해서 각각의 파라미터군에 맞춰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체 학습은 16대의 A100 GPU에서 병렬로 수행하였으며, 이렇게 대규모 연산 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윙 기반 100본, 스윙 기반 100본, 디포머블 DETR 구조, 플랜 T5 베이스 언어 모델, 그리고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객체 탐지와 텍스트 생성이 원활히 결합된 모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각 모델이 생성한 객체 이름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최종 AP 수치를 나타냅니다. 즉, 각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고 올바른 객체 이름을 생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의 폐쇄형 모델 MDTR, 마스크 RCNN, 디포멀 DETR 얘네들은
LVIS 데이터셋에서 fully 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되었고, 반면에 clip 그리고 generate U는 open set 또는 open ended 방식으로 설정 open ended, open set 설정에서 동작합니다. generate U의 경우에는 사전 정의된 클래스가 없이도 즉 오픈 엔디드 조건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그리 추가 시 APR 3.6점 및 AB 1.4점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릿을 추가하고 성능이 향상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코코아 오브젝트 365에서의 제로샷 성능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해당 데이터셋으로 직접 학습한 폐쇄형 모델이고, Generate U VG와 Generate U VG Grid은 각각 비주얼 지놈만, 그리고 비주얼 지놈 그릿으로 학습한 뒤 코코나 오브젝트 365에 대해 추가 학습 없이 곧바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당연히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했기 때문에 46.5%, 25.6%처럼 높은 AP를 달성했지만, Generate U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에서 33.6% 코코에서 그런 성능을 보였고, 10%대 의 AP를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추가적인 파인튜닝 없이도 제한하는 방법이 오픈엔디드 형태로 다른 도메인으로 전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슈퍼바이즈드 모델에는 못 미치지만 전혀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 곧바로 탐지 및 이름 생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Generate U가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셋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슬라이드는 사전 학습된 멀티모달 LLM 혹은 MLLM을 활용할 때 어떤 모듈을 동결하고 어떤 모듈을 학습하느냐에 따른 성능 차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은 init from MLLM 상황에서의 실험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은 init from LLM 상황입니다. 각 실험에서 이미지 인코더와 디텍션 헤드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점진적으로 학습할수록 APR, APC, APF 그리고 AP 전체의 AP가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 행처럼 이미지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까지 엔드-투-엔드로 학습했을 때 APR이 20까지 올라가는 등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객체 탐지와 언어 모델 사이의 정보를 긴밀하게 주고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멀티모달 모델을 동결하는 것보다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 객체 영역 정보를 언어 모델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Generate2가 생성한 객체 이름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학습한 모델로 단어 수준 혹은 문구 수준 매칭에 강점이 있어서 APR, APC, APF, AP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버트는 일반적으로 문장 인베딩에 많이 쓰이는 언어 모델인데
객체의 이름처럼 짧은 텍스트를 매칭할 때는 이 클립에 비해 좀 점수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메테오는 기계 번역이나 캡셔닝처럼 긴 문장 생성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단일 객체의 이름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실제 AP 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낮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클립과 같은 이런 사전 학습된 멀티모달 텍스트 인코더가 객체 이름 수준의 매칭을 평가하기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표는 리전 워드 얼라이먼트 로스가 실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입니다. 먼저 VG 데이터만으로 학습했을 때 얼라이먼트 로스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APR이 16점 정도인데 얼라이먼트 로스를 추가하면 17.4로 상승하고 전체 AP 역시 22.5에서 25.4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릿과 같은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에도 얼라이먼트 로스를 적용하면 APR이 19.2에서 20으로 전체 AP는 25.7에서 26.8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 영역과 해당 객체의 이름, 단어 간의 정렬을 명시적으로 학습해 줌으로써 특히 희귀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탐지 성능도 높아집니다. 이는 텍스트와 비전 간의 세밀한 연결이 오픈엔디드 디텍션 모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번 슬라이드는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제너레이트 U가 엘비스 데이터셋에서 탐지한 객체들과 그에 대한 자유로운 텍스트 생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가 실제 라벨이고 위에 이 프레딕션이 제너레이트 U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라벨에 비해 더 많은 객체가 탐지되거나 서로 다른 동의어를 사용하여 좀 더 풍부하게 객체를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니터 대신에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 등 다양한 표현이 생성될 수도 있고 희귀 객체도 비교적 정확히 잡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Generate U가 사전에 정해진 카테고리 집합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이미지 속 객체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객체나 희귀 객체가 등장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고요. 따라서 정량적 성능 지표인 AP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 예시를 통해 모델이 얼마나 다양하고 세밀하게 객체를 탐지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자들은 제너레이트 U를 통해 객체 탐지를 제너레이티브 문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즉 사전 정의된 카테고리 없이 자유롭게 객체 이름을 생성하는 접근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방법의 주요 기여를 보시면 정리를 하자면 먼저 사전 정의된 범주가 전혀 없이도 제로샷 엘비스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 보캐뷸러리 방식은 테스트 시 여전히 카테고리 리스트를 주어야 했지만 제너레이트 U는 그런 제약 없이 완전히 열린 환경에서 객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객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오픈월드 시나리오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스케일의 영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VG, 그릿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했지만 이를 더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모델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도 라벨링, 그러니까 의사 라벨링 기법으로 다양한 라벨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더욱 정교한 후처리나 라벨 보완 기법을 탐구해 희귀 객체나 복잡한 장면에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 응용 분야의 확대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로봇 비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객체가 많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제너레이트 U의 오픈엔디드 탐지 능력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야에서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진정한 오픈월드 객체 탐지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